배 재배 농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진흥청에서 과수해충 연구를 하고 있는 양창렬 연구관입니다. 지금부터 배해충 생활사 및 방제 두 번째 시간, 나방류 해충의 생태, 방제 및 성페로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 과수원에는 많은 나방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배 과실을 가해하는 나방을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배 과실을 가해하는 나방은 크게 배 과실 속으로 애벌레가 들어가서 갉아먹는 심식나방류와 배 껍질을 갉아먹는 입마리 나방류가 중요합니다. 배 과실을 가해하는 심식나방류는요, 크게 세 가지가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2015년부터 16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봉지를 씌우지 않는 배 과실에서 발견된 심식나방류를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천안에서는 복숭아 순나방과 복숭아 순나방 부치, 심식나방이 발견되었고요. 경북 의성에서는 복숭아 순나방과 복숭아 순나방 부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나주에서는 복숭아 순나방만 발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숭아 순나방이 81%, 복숭아 순나방 부치가 8%, 복숭아 심식나방이 11%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순나방 부치는 복숭아 순나방에 비해서 피해가 훨씬 적고 방제 시기도 두 종이 비슷합니다. 또한 복숭아 심식나방은 천안에서만 발생을 하고 봉지를 씌운 배 과실에서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배 과수원에서는 복숭아 순나방을 중심으로 방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배 과실을 가해하는 입마리 나방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종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서부 지역에서는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이,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사과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이,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는 차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숭아 순나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배를 비롯해서 사과, 복숭아, 매실, 체리 등 각종 과수를 가해하는데요. 순나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초를 가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육 후기가 되고 신초가 없는 시기가 되고 또 과실이 이갈 무렵이 되면 과실로 이동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충은 나방이기 때문에 알, 유충, 번데기, 성충으로 변하는 완전 변태 곤충입니다. 발생 생태로서는 다 자란 유충으로 배나무 껍질 밑에서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연 4세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우선 피해를 받은 신초나 과실을 따서 물에 담가서 유충을 죽여야 하고요. 다음으로 각 세대의 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하는 시기에 농약을 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 두 번째는 6월 상순에서 중순, 세 번째는 7월 중순에서 7월 하순, 네 번째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 성충은 익은 과실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알을 낳기 때문에 조생종은 3세대 성충 발생기인 7월 중순에서 7월 하순에, 만생종은 4세대 성충 발생기인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순나방 방제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작물명 입력의 배, 그 다음에 병해충명 입력의 복숭아 순나방을 입력하신 후에 농약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배나무에 등록되어 있는 복숭아 순나방 약재를 모두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궁금한 품목의 이름을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각 농약의 사용 방법, 희석 배수, 안전 사용 기준, 즉 살포 시기와 살포 횟수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농약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심식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충은 배를 비롯하여 사과, 복숭아, 아로니아 등을 가해하는데요. 심식나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실만 가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해충은 다 자란 유충으로 땅 속에서, 순나방은 거친 껍질 밑에서 활동하지만 복숭아 심식나방은 땅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세대 발생합니다. 순나방은 4세대 발생하는데 얘들은 1년에 2세대를 발생하는 것이죠. 방제 방법 역시 다른 심식나방과 마찬가지로 피해 과실을 제거해서 물에 담가 유충을 죽이는 것이고요. 상습 피해 과원에서는 첫 번째 산란기인 6월 중순 이전에 봉지를 씌워서 봉지를 씌우면 방제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유충의 가해 습성이 온순해서 봉지 씌운 과실을 가해하지 못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성충이 낳은 알이 부화하는 시기인 6월 중하순과 8월 중하순에 약재를 살포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복숭아 순나방의 2세대와 4세대의 방제 시기가 복숭아 심식나방의 방제 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두 해충을 동시 방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충은 배, 사과, 블루베리, 대추 등을 가해하는데 입마리 나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수의 잎을 말고 그 속에서 애벌레가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배에서는 이 봉지를 씌운 과실 속으로 애벌레가 들어가서 가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해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충은 주로 어린 유충으로 활동하며 연 3회 또는 4회 발생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방제 방법은 개화 전에 월동 유충이 가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 발생 시 이때부터 농약을 살포해야 됩니다. 보통 100화총당 유충이 5마리 이상 발견될 때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성충이 산란하는 시기를 중심으로 등록 약재를 살포해야 하는데요. 중부 지역에서는 3회, 남부 지역에서는 4회 약재를 살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지역에 따라 약재 살포하는 시기가 달라야 할까요?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은 우리나라에서 3가지 종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의 배 과수원에서 유충을 채집해서 사육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 사과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 차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 이 3종 모두 배 과수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 3종류는 지역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먼저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의 경우에는 천안, 안성, 아산과 같이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서만 발견이 되고 있고요. 사과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차 에모무늬 입마리 나방은 제주도를 비롯해서 나주, 진주, 울주 등에서 이 남부 지역에만 국한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엠무무늬 입마나방류의 세 종은 성충의 발생 시기가 다릅니다. 먼저 천안과 수원에서 조사된 엠무무늬 입마나방과 사가 엠무무늬 입마나방은 발생 시기가 비슷해서 첫 번째는 5월 하순, 두 번째는 7월 중순, 세 번째는 8월 하순에 발생 개성기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나주 등에서 발생하는 차엠무무늬 입마나방은 1년에 4번의 성충 발생 개성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월 중순, 두 번째는 6월 하순, 세 번째는 8월 상순, 네 번째는 9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약재 살포 시기와 횟수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페로몬을 이용한 나방류 방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의 개체끼리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페로몬, 집합페로몬, 경보페로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교미할 이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몸 밖으로 분비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1959년 독일의 과학자 아돌프 부테난트가 누에나방 암컷이 교미할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성페로몬을 방출한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 이후에 각종 농작물에 발생하는 나방류 해충을 발생하기 위해서 여러 해충의 성페로몬이 동정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예찰과 방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페로몬의 가장 큰 특징은 배 해충마다 이용하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숭아 순나방은 3가지 물질이, 복숭아 신식나방은 1가지 물질, 차엠무늬 입마나방은 4가지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해충은 서로 다른 해충의 페로몬에 반응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페로몬을 이용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발생 예찰입니다. 발생 예찰은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하여 시기별, 지역별 발생 여부와 발생량을 조사함으로써 살충제 살포 시기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페로몬 트랩에 나방이 많이 잡히는 시기에만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숭아 순나방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은 1년에 4세대를 발생하지만 7월부터 9월까지 3세대와 4세대가 중복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농가별로 페로몬 트랩을 설치해서 수컷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에 약재를 살포하면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방법은 두 번째는 대량 포획입니다. 대량 포획은 성페로몬 트랩을 여러 개 설치해서 성충을 대량 포획함으로써 방제하자는 전략인데요. 그러나 성페로몬 트랩으로는 오로지 수컷 나방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트랩이 잡히지 않는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과 여러 번 교미하기 때문에 대량 포획으로 배 나방류 해충을 방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페로몬 이용 방법 3번째는 교미교란입니다. 이것은 과수온에 고농도의 성페로몬 방출기를 설치해서 수컷이 암컷을 찾아가는 길을 차단하여, 즉 암컷과 수컷의 짝짓기를 방해하여 자동으로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방제 효과가 우수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과수해충 방제에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미교란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순나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미교란제를 설치할 때는 월동성충이 활동하기 전에 미리 설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상에서는 남부 지역에서 3월 하순에 미리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9월 이후에 수확하는 품종에서는
교미교란제의 유효기간을 감안하여 1세대 성충 발생이 끝나는 5월 하순에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정량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튜브형 교미교란제의 경우에 3,000평당 1,000개를 설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나무당 평균 3.3개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람 이동량이 많은 바깥쪽에 있는 나무에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깥쪽에는 4개, 안쪽에는 2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주변 과수원, 즉 사과, 복숭아도 포함해서 주변 과수원에 동시에 설치를 해야만이 밖에서 교미와 암컷이 들어와서 산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교미교란 효과는 해가 거듭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피해가 컸던 농가에서는 교미교란제만으로는 방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살충제를 살포해서 해충의 초기 밀도를 낮춘 다음에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미교란제를 이용하면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배 해충의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안전한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수원에서 살충제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천적이 보호되고 따라서 응애와 같은 2차 해충의 생물적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응애약 살포가 필요 없게 되고 그 응애약 사는 비용으로 교미교란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충이 식입 또는 잠복하는 특성 때문에 살충제 살포로 방제가 어려운 심식나방이나 잎말의 나방류를 방지하는 데는 교미교란제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배 해충 생활사 및 방제 두 번째 시간 나방류 해충의 생태, 방제 및 성페로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시어 배에서 가장 중요한 해충인 심식나방류와 잎말 나방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배 과실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